자, 시작하면 되지? 응? 네. 시작할게. 책 펴봐라. 10페이지. 지구 환경 변화부터 하자. 지구 환경 변화. 자, 화석과 지질 시대 보자. 화석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야. 맞아? 예.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인데 중학교 때 배웠지. 근데 화석은 우리가 지층 하면 크게 이제 암석이지. 우리가 암석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잖아. 기억하나? 퇴적암, 화성암, 그러니까 화산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보지 않나? 예. 그 중에 화석은 어디에 많이 묻혀 있을까? 퇴적, 화산, 변성. 화산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 퇴적은 이렇게 지층에 이제 흙이나 돌 같은 게 쌓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가 묻히거나 쌓이면은 퇴적이 되지. 변성은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되는 거잖아. 예. 자, 그럼 화석은 어디에 있는 게 많겠노? 퇴적. 화석은 퇴적암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이 퇴적암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대부분이 퇴적암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어. 화석의 대부분은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이유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생물의 유해가 파손되지. 또는 형태가 사라지고. 맞아? 그래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대부분의 화석들은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에서.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얘도 사실은 중요하다. 여기 세 가지 있는데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화석이 그러면 아무 데나 간다고 우리 다 화석 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무 땅이나 이렇게 삽으로 판다 해서 화석이 나오진 않지. 예. 왜 그러냐?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 사실은 화석만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 예를 들어 지구상에 특정한 시기에 어떤 생물체가 살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희귀한 거야. 예를 들면 전 지구적으로 100마리밖에 없었어. 근데 100마리가 죽었는데 운 없게 그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화성 활동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묻히지 못했다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화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예. 그래서 화석으로 나오는 것들은 첫 번째,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 한 1억 마리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화석이 한 10개 정도 나오는 거지. 뭔지 알지? 개체수가 아주 많아야 돼. 두 번째, 그 생물이 단단한 뼈나 겁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겁대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 화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해가 이제 생명체가 묻혔는데 그 생명체 피부나 세포 같은 거는 화석으로 나올 수 없지. 왜? 돌에 박혀 있어야잖아.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제 갑주 같은 거, 껍데기, 맞지? 껍데기나 뼈 같은 게 화석으로 나오잖아, 맞지? 예. 즉, 그 생물체가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화석이 된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묻혀야 돼. 지층이 빨리 맹물. 보통 화석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막, 큰 지각별동이 큰 게 일어났어. 그래서 갑자기 산이 무너진 거야. 산이 무너지면서 토사들이 밀고 내려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산 밑에 살고 있던 생명체 위로, 막, 흙이나 이 토사물이 막 한 100m씩, 쌓여버리는 거야. 한 번에 그냥. 한 번씩 쌓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묻혀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죽은 거, 생명체가 죽었다, 거기 바람 불어서 흙이 덮였다, 절대 안 돼. 왜? 흙이 덮이는 사이에 벌써 다 이렇게 훼손되고, 뼈도, 우리 뼈 먹는 박테리아들 있는 거 알지? 뼈도 다 이제 미생물이 다 분해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식간에 묻혀버려야 돼.
산사태가 일어났다든가 해일, 뭐 지진으로 이제 유해가 묻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훼손이 되기 전에 빨리 묻혀버려야 돼. 그리고 화서가 작용은 뭐냐면 위에 흙이 묻힌 상태로 흙이 많이 묻히면 무겁잖아. 압력을 누르지. 누르면 어떻게 돼? 생명체 안에 산소라든가 탄소가 빠져나가 버리고 뼈만 남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열과 압력으로 눌려진 거지. 그걸 화서가 작용해.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된 뒤에도 심각한 변동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산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있는 생명체가 위로 토사물이 한 100m 정도 쌓였어. 화석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갑자기 뭐야? 거기서 화산이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분해되겠지. 예. 그러니까 묻히고 나서도 그 지역에 심각한 그 뒤로 지각 변동이 잘 없어야 돼. 뭐 쪼개진다든가 갈라진다든가 또는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갑자기 기억나 이게 바다에서 묻혔는데 바다에서도 가끔씩 이제 변동이 있거든. 바다에서도 우리 화상 나오는 거 알지? 근데 갑자기 얘가 해구로 빨려 들어갔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들어가면 살릴 방법이 없잖아. 어쨌든 간에 네 가지야.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 되고 훼손되기 전에 빨리 묻혀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된 다음부터는 심각한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 요거 딱 네 개니까 뭐겠어?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옳은 것을 고르라 틀린 것을 고르라 할 때 내기 쉽겠지. 예. 그 생각을 해봐. 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뭐 별거 없는데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들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생물의 구조와 특징들을 알 수 있다. 보통 이제 표준 화석들 같은 거, 뭐 삼엽충 같은 거, 맞지? 암모나이트 이런 거 보면 공룡 화석, 응? 그럼 생물의 구조나 특징이 보인단 말이야. 자,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다,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 예. 동물하면 대표가 이제 척추동물인데,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좀 해줄래? 우리 척추동물은 어떻게 진화했어? 혹시 중학에서 배웠나? 척추동물의 진화부터 한번 볼까? 척추동물의 진화. 야,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야? 최초의 척추동물. 최초의 척추동물은 뭐야, 이렇게? 공룡. 아, 공룡은 중생대잖아. 간단해. 우리 뭐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이런 것들 있잖아. 예. 그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발생했어? 어류. 어류지. 예. 어류잖아. 왜 어류야? 바다가. 야, 바다에서부터 생명이 탄생됐잖아. 왜냐면은 최초의 지구는 만들어지고 왔잖아. 이제 대기 중에 오존이 없었어. 왜냐면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존이 O3잖아. 예. O3. 오존은 O3인데 그만큼 산소가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태양이 보내는 선주의 자외선을 이렇게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육상에는 동물이 살 수 없었어. 그래서 바다부터 시작하잖아. 흔히 얘기하는 남세균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최초의 척추동물은 어류지, 어류. 맞아? 어류에서 시작해, 어류. 어류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지, 땅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뭐가 돼? 식물. 아니지, 지금 동물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아. 어류는 바다에 사는 거잖아. 예. 이제 바다 근처 육지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불러, 우리? 물과, 양서류. 그렇지.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양서류라고 부르잖아. 양서류가 나오는 거야, 맞아? 예. 양서류.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양서류가 보통 동화병 같은 거잖아. 예. 우리 동화병은 비슷한 게 뭐가 있지? 거북이. 그 거북이 뭐라 불러? 무슨 류? 갑각류. 닭강령 조격은. 거북이 뭐라 불러? 아니, 거북이, 뱀. 파충류. 아.
파충류. 맞아? 예. 파충류 다음에 파충류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뭐냐면 조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포유류가 있어. 야, 척추 동물은 이렇게 진화해. 그러니까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본다는 것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화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화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화석에는 어류가 나오고 맞지? 그 다음 세대는 양서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는 비슷하게 났다 이 말이잖아. 예. 이게 척추동물의 진화야. 그다음 우리 식물의 진화는 뭐가 있어? 처음에 뭐로 시작하는데? 플랑크톤. 어? 플랑크톤. 플랑크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남세균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남세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우리가 식물의 진화는 양서류부터 시작한다. 양치식물. 쏘리. 양치식물의 대표가 뭐지? 호랑이. 어? 양치식물의 대표가 뭐고? 너희 다 안다. 따뜻한 얇은 강물에 살고 있는 식물.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식물. 이어. 미역보다 더 오래돼. 미역이 오래되긴 했다. 아니, 녹조.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먹는 식물이 있어. 원래 얘가 독이 있거든. 먹으면 죽어. 예. 근데 우리나라만 먹는 식물이 있어. 고사리. 우리 고사리 우리나라만 먹는다. 고사리 너희 실제로 고사리 캐 봤어? 고사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게? 초록색. 안에 고사리 색깔은 초록색이지. 먹으면 죽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 먹어. 진짜 대한민국만 먹어. 근데 그래서 그러잖아. 아니 어떻게 그 먹으면 죽는 식물을 그거를 살짝만 데치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 건가? 일단 고사리는 데친 다음에 빨아 이렇게 빨듯이. 예. 왜 안에 독성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말려. 그리고 먹어.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야. 자, 양치식물에서 어디로? 야, 거시식물과 속시식물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 거시식물이 나오지? 예. 그 다음에 뭐야? 속시식물이 나와. 이건 식물의 진화야. 이거 표시해라. 필기하고 있나? 너희 저기 포스트잇 필요하면 가져가라.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물이 살았던 서식지의 환경이나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대. 요거는 뭐라 불러 우리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라고 불러. 환경이 시상화석이야. 시상이잖아. 시대의 상, 형상을 알려준다 해서 시상이야. 예.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준다며. 예. 지층의 생성 시기를 우리가 표준화석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우리가 선캄브리아기는 버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럼 그 시대를 딱 가르잖아. 예. 그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 이 화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가 대표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류의 시대가 언제야? 어류의 시대. 우리 중학교 배웠을 거야. 우리 세 가지 있다고 해. 우리 보통 지구과학에서 어류의 시대, 예. 파충류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러. 예. 어류의 시대를 고생대, 파충류의 시대를 중생대, 그리고 포유류의 시대를 신생대라고 하거든. 왜냐면은 그 시대마다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어류, 파충류, 포유류이기 때문이야. 그런 게 표준 화석. 그 시대를 알려주는 거지. 시대를 구분 지어주는 거야, 사실은. 시상화석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는 없어. 왜냐면 얘는 오래 살고 있거든.
예를 들어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해서 고생대 지층이 아니잖아. 신생될 수도 있잖아. 예. 지금도 있으니까. 하지만 공룡이 나왔어. 100%그 지층 어디야? 중생대잖아. 예, 공룡은 중생대에서만 살았으니까. 삼엽층이 나왔어. 어디야? 고생대야. 맞아? 예. 그래서 시상화석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 환경을 알려준다. 뭐, 아, 여기가 물이었구나. 아니면 여기가 산이었구나. 여기가 따뜻한 물이었구나. 어? 아주 깊은 물이었구나. 아주 수심이 깊은 물이었구나. 또는 여기가 밀림의 한가운데였구나. 그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자, 시상화석이 나오려면 생물의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왜 그래? 예를 들어 고사리를 예를 들어 볼게. 대관령 꼭대기에서 만약에 대관령 꼭대기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예.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아, 대관령 꼭대기가 예전에 먼 과거에는 얕고 따뜻한 물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고사리가 자라려면 얕고 따뜻한 물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관령 꼭대기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오면 아, 이 대관령이 예전에는 얕으면서 따뜻한 물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도 고사리가 살아있잖아. 예. 아니요? 지금도 고사리 어디 살고 있어? 얕고 따뜻한 물에 살고 있거든. 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고사리의 생존 환경을 보고 옛날 그 시절의 땅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상화석은 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 지금까지 있어야 되니까 걔 친척이라도. 예. 그다음 특정한 환경이 필요해. 고사리처럼.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 혼우,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산호 지금도 있잖아. 예.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살지. 예를 들어 중생대 조개 화석을 발견했어. 야, 그러면 그 지층은 중생대 때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시상화석이야. 자, 표준화석은 뭐냐면 얘는 반대야.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물론 여기서 짧다는 게 10년, 100년이 아니고 만년 요 정도 돼야 돼. 아니,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야? 약 46억 년이잖아. 예. 45억 7천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46억 년이야. 근데 46억 년에서 만년, 10만 년 정도는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 예. 그러니까 짧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살았으면 돼.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널리 분포되어 있어야 돼. 널리 분포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 아시아 계통, 우리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돼야 되고,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돼야 돼. 아프리카에서 발견돼야 되겠지. 공룡, 우리 중생대 공룡은 어쨌든 간에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잖아. 예. 맞지? 뭐, 근데 딱 그 시기에만 있었잖아. 중생대. 그 얼마 되지 않는. 물론 중생대 안에 뭐 백악기, 주라기, 트라이아스기 많잖아. 딱 그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그 주라기에 보면 대표적인 공룡들 있잖아. 그러니까 딱 그 시대에만 살았던 거야. 딱 그 시대에만. 대신 사는 대신에 한 지역에 산 게 아니고 멀리 넓은 지역에 살았어. 그래서 이게 지구가 그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파충류들이 번성했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표준화석이야. 그러면 이제 표준화석이 발견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공룡 화석이 나왔어. 우리 예를 들어 울산에서 공룡 화석이 나왔어. 똑같은 공룡 화석이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울산의 지층과 아프리카의 그 지역의 지층이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구나. 이 층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표준화석이야. 그게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좀 외워야 돼. 예. 고생대 하면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거 우리 어떻게 했지? 갑방삼으로 외웠나? 삼갑방? 삼방갑? 어떻게 외웠어? 몰라요. 외워야 돼.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 세 개 외워야 돼. 요거 외워야 돼. 이거 어떻게 가르쳤더라 이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 세 개 외우고 있었는데. 이거 혹시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을 뭐라 불러 우리가? 그거는 안 배웠나?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필성류라 불러. 우리가 얘를 필성류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세 가지가 우리 필성류라고 불러. 필성류. 자, 중생대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 조개잖아, 조개. 예. 공룡, 맞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지. 우리 시조새도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입니다. 그럼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마드, 맞지? 화폐석과 메모드. 사실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이고 중생대는 공룡은 다 알 거니까 암모나이트 별표. 신생대는 화폐석. 화폐석하고 암모나이트를 많이 헷갈리던데 이제 암모나이트는 주름이 있고 화폐석은 주름이 없다. 둘 다 조개이긴 하다. 맞지? 예. 패자가 조개 패자인 거나 화폐석의 패자가 조개 패자잖아. 그래. 자, 볼까?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과거 수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대.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질 시대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 지질 시대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 어디는 물이었고 어디는 육지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디서는 암모나이트가 나왔어. 어디는 공룡이야. 육지 공룡. 그럼 공룡이 나온 쪽은 육지였겠다. 중생대 때. 근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을 때는 여기는 바다였겠구나. 중생대 때. 자, 과거의 기후 변화도 알 수 있대.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를 통해 지질 시대의 기후도 추정한다. 그냥 밑줄만 쳐놔.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그럼 지하 자원의 탐수인데 이거 유공층 동감이잖아. 유공층. 내가 그 단독 주택에 사는데 만약에 뒤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어. 예. 그래서 삽으로 열심히 팠다 땅을 우물을 파려고. 근데 거기서 유공충 화석이 나왔어. 유공충. 예. 유공충. 예. 로또야. 유자가 기름 유자거든. 기름 유자로. 유공충 화석이 발견되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름이 있다는 거야. 유공충 화석은 석유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자, 유공충이 대략으로 퇴적되면 원유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석유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중생대? 석유는 언제 많이 만들어졌을까? 중생대? 중생대 예. 모두 동의하나? 언제 묻힌 거를? 근데 석유가 뭐야? 석유가 뭐가 묻힌 거야? 동물이 묻힌 거야? 식물이 묻힌 거야? 뭐가 묻힌 거야? 식물이. 석유는 식물이 묻힌 거야. 석유는 식물이 묻힌 거니까. 예. 그럼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중에 언제 식물이 많았을까? 고생대. 석유는 고생대에 묻힌 것들이 대부분이야. 지금 뽑아내고 있는 석유도 있지. 예. 엄청 오래된 거야. 고생대에 묻힌 것들. 고생대 대량으로. 왜냐면은 너희 대멸종 배우잖아. 예. 5번의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 언제냐면은
고생대 말기야. 고생대 말기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 있었거든. 그때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니까 그때 동식물 합쳐서 99%가 멸종해. 멸종했단 말은 뭐야? 땅에 묻혔단 말이거든. 그때 대량으로 묻힌 식물군들이 지금 석유로 뽑아져 나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수천만 년 전 걸 쓰고 있는 거야. 석유. 어쨌든 간에 유공층 화석이 발견되면 원유도 발견할 수 있다. 원유 발견할 수 있다. 지질시대 가기 전에 요 옆에도 한번 보자고. 내가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요 외워라.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고사리.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공룡.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 그 밑에 그림 보면은 화석을 이용해서 추정한 과거의 대륙 분포잖아. 예. 그 보면은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렇게 연결한 여기에 분포되어 있대, 화석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얘가 뭐 하나로 합쳐져 있었구나. 이게 뭐의 증거야? 그치? 판 구조는 누구? 아니, 우리 판계가 기억하나? 예. 옛날에 판계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분리되잖아. 분리되잖아. 누구? 과학자 이름. 비발디는? 야, 비발디는 음악가 아니가? 베게너 기억 안 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증거다 이거야.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지? 한 20분? 예. 자, 지질시대 보자. 지질시대. 지구는 대략 몇 년? 46억 년. 맞아? 우리 얘를 크게 4개를 일단 나누잖아.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예. 맞아? 이렇게 나누지. 나누는 기준은, 거기 밑에 보면, 기준은 뭐야?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로 적혔잖아. 맞아?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대멸종 같은 거. 우리 대멸종 같은 거 하나 와버리면 생물들이 다 바뀌어버리잖아. 예. 이제 그거 기준은 나누는 거야.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출현하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근데 사실 선 캄브리아 시대도 있잖아. 대충 요 가운데라면 좀 그런가? 이쯤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요것도 학교에서 알려줄 건데 요 앞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제 시생유대라고 불러. 시생유대. 여기를 원생유대라고 불러. 시생유대야. 생이 생명체잖아. 예. 생명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대라는 뜻이야. 첫 생명체. 첫 생명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 남세균, 남세균. 그 원생유대는 뭐냐면, 원생유대는 요 앞에는 이제 식물이랑 여기 앞에 세균이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물이야, 식물.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이라고 보면 돼. 식물. 여기서 식물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식물이 나오는 거지. 고사리. 아, 고사리는 고생대구나. 하여튼 그런 것들. 시생유대랑 외생유대랑 나눠. 학교에서 한 번씩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긴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알아야 돼. 특징. 요 지금 이거 뭐지? 이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뭐라 그러더라? 막대 그래프? 뭐라? 띠 그래프 맞지? 이 띠 그래프라고 그러잖아. 아이가 이 띠 그래프를 보니까 뭐가 딱 보여? 어떤 특징이 있어? 이 기간이 짧아지잖아. 그렇잖아? 이 기간이 짧아지잖아. 잘 보면 선칸무리아 시대가 88.2%잖아. 고생대가 6.4%, 6.3%고 중생대가 4.1%라며. 물론 지금 신생대지만 신생대는 1.4%밖에 안 되지. 이 기간이 짧아지잖아.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간이 짧아지고 있지. 짧아지고 있다는 말은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야. 갈수록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생대 1000만 동안 어떤 공룡이 진화하는 것보다 사실 신생대 10만 년 동안 인류의 진화가 더 빠르잖아. 도구를 사용하고 군집 생활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다. 공룡은 1000만 년 동안 뭐 했대? 과학 기술 발전 안 시키고. 왜 공룡은 1000만 년 동안 비행기도 못 만들고 우주선도 못 만들었냐? 우리는 꼴랑 10만 년 만에 비행기를 띄웠는데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 말은 진화의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질시대 구분 기준에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야. 여기. 요것도 별표 쳐줘. 부정합이야. 부정합. 근데 부정합이 뭐야? 부정합이 어떤 게 부정합이야? 우리 가끔씩 암석 중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너 기억하는 거 있다.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지? 지층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층이 쌓이잖아. 이따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맞지? 기억하지? 끊어지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발에 끊어져가지고 끊어진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 맞지?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뭐 이게 단층 아이가? 그래서 이게 부정합 맞지? 이게 부정합이야. 왜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끊어지잖아. 그럼 원래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왜냐면 각도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올라갔다며. 그러니까 요거 내려가면 정합이라 부르고 얘가 올라간 게 부정합이야. 그럼 어떤 게 있은 거야? 아, 이쪽에서 뭐가 된 거야? 융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정도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면 생명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예를 들어, 이 울산에 진도 한 1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다 뒤집어졌어. 우리 살아있겠어? 죽었겠지. 그럼 울산에 있는 종들은 다 멸종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정합을 기준으로도 부정합이 몇 번 있거든. 얘를 기준으로도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한다.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를 구분하는 건 아니야. 우리 대 밑에 뭐가 있어? 기가 있지. 기 밑에
아니, 중생대 보면 트라이아스기, 저기 백악기, 주라기 이런 거 있잖아. 그 기가 뭐냐면 대 밑이야. 그 기 밑한테는 새같이 새. 맞나? 그 뒤에 배울걸? 뒤에 내가 알려줄 건데, 대가 있고 기가 있고 새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치? 야, 너 자녀 혹시? 자, 지질시대의 구분 뒤에 넘어갑시다. 크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잖아. 예. 야, 근데 있잖아. 애들 보통 모르던데. 고생대 앞이 선캄브리아 시대라며. 네. 왜 선캄브리아 시대야? 캄브리아 기는 선이 니 어떻게 알았어? 선캄브리아 시대는 캄브리아 시대 앞이라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야. 예. 캄브리아 시대가 뭐냐면 고생대의 첫 번째를 캄브리아라고 해. 그러니까 캄브리아는 고생대야. 고생대를 나눌 수 있어. 그 안에 고생대의 초기를 뭐라 부르냐면 캄브리아라고 해. 캄브리아.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는 캄브리아보다 앞쪽 전체를 그냥 퉁쳐서 선 캄브리아라고 해. 대략 한 3학년, 41학년 정도 될걸? 한 40학년 돼, 대략. 그 정도를 퉁치는 거야. 자, 화석의 발견과 지식시대의 구분 관계 한번 보자.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 선 캄브리아 시대야, 거의. 선 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이 중요해. 첫 번째, 생물의 개체 수가 너무 적었어. 첫 번째가. 두 번째, 생명체가 있더라도 단단한 골격이 없었어. 세 번째, 어떻게 화석이 만들어졌어? 예. 남세균 같은 박테리아 같은 게 갇혀가지고.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야? 최소 40억 년 전이지. 예. 그 사이에 지각 변동과 붕화작용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화석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 세 가지 외워야 돼. 너무 생명 개체가 적었어. 그리고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딱딱한 외피나 골격이 없었어. 세 번째,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45억 년이란 최소 45억 년이란 기간 동안 풍화 침식으로 다 깎여나갔어. 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래.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 뭐였더라? 삼엽충 외워야 되잖아. 예. 그 다음에 방추충 맞나?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삼엽충, 방추충 또 뭐 있노? 기억이 갑주어. 갑주어 외워야 돼. 중생대는 뭐 공룡하고 뭐겠어? 암모나이트지? 예.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암모나이트랑 시조새 빠져먹으면 안 되지. 신생대는 메머드 맞지? 예. 그다음 화폐석 맞아? 발발은 나와야 돼. 자, 지질시대의 길이는 선 캄브리아 시대가 압도적으로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랬지?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지. 예.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야. 빨라졌다는 뜻이야. 진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야. 막 있잖아, 막 생명체들이 막 나온다며. 예. 혹시 있잖아. 혹시 이건 그냥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가장 대멸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던 건 어느 지층과 어느 지층 사이일까? 그냥 대충 보고 한번 판단해봐.
라와나. 어? 라와나. 라와? 나. 나? 라나? 예. 뭘 갑자기 두 개 건너뛰냐? 다 와라. 다 와라.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다 와라야. 왜 다 와라야? 아 여기 저겠구나 씨. 아, 왜 그래? 보면은 다와 라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되고 멸종된 게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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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나? 예.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돼야 돼. 아, 다와 라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면 되겠구나. 딱 보니 표준 화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B랑 F는 다 이하의 표준 화석이고 D와 G 같은 경우는 라 이후의 표준 화석이라 봐도 되겠네. A 같은 경우는 희상 화석일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살았잖아. 예. 그 지역에서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갈게. 속속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나? 맞지? 자, 화석을 통해 과거의 지진을 알 수 없지 않나? 네. 맞지? 수륙 분포는 알 수 있다. 수륙 분포는 수륙 분포는 시상 화석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예. 시상 화석. 자, 지질 시대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이가 아니지. 네. 그냥 지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다. 46억 년.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화석의 변화다. 맞지? 예.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선 캄브리아 시대 아니다. 근데 언제일까? 그냥 생각을 해봐라. 그냥 대충. 언제 화석이 제일 많이 발견될 것 같아? 중생대. 중생대. 이유는? 고생대는 오래돼서 변성됐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중생대랑 신생대가 화석 많이 발견된다. 신생대도 많이 발견된다. 매머드 같은 거. 매머드가 엄청나게 많다. 우리 매머드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다. 그냥. 얼마 안 됐잖아.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말기에 사실은 대멸종이라고 아주 큰 게 왔어. 아주 크게 묻혔다고. 크게 묻힌 게 그래서 고생대의 화석, 고생대 말기의 화석도 꽤 많다. 그때 한 번에 대량을 묻혔기 때문이야. 근데 보통은 중생대, 신생대를 많이 본다. 앞쪽이니까. 자, 2번 볼까? 무슨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것은 시상이지. 생존 기간이 짧고 특정한 시대는 표준 화석이다. 맞아? 예. 삼엽충, 방추충은 고생대다. 맞아?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는 시상 아니면 표준? 표준. 표준이겠지. 표준. 고사리는 육지 바다. 육지. 바다 가까운 육지. 그러니까 물 가까운 육지. 대부분은 선 캄브리아이지. 선 캄브리아 시대. 원래 있잖아. 선생님 때는 대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대기세인데, 진짜로 선생님 때는 대가 없었어. 선 캄브리아 기라고 불렀어 그냥. 아니 대는 있었는데 선 캄브리아를 대로 안 넣었어. 선 캄브리아 기라고 불렀어. 그래서 내 나이 이상인 과학 선생님들은 가끔씩 생명 수업 하시다가 선 캄브리아 기라고 불러. 그 틀린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로 바꿔준 거야. 대로 승격시킨 거야. 대가 위거든. 넘어갑시다. 야, 근데 너무 빠르다. 속도가.
여기 생각보다 너무 속도가 빠른데? 빨리 하면 빨리 보내버리자. 비도 오는데 빨리 보내기 그렇잖아. 너 있고. 수학 준비해왔지? 예. 수학 준비해왔지? 야, 비도 이렇게 오는데 봐라. 지금 아린이 같은 경우 비를 뚫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1시간 반 수업 듣고 집에 가려면 얼마나 아쉽겠노, 맞지? 아린아. 괜찮을 거예요. 이거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수학도 좀 하고. 자, 지질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물의 변화 한번 봅시다.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라. 나 이거 다음에 물리다 또.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수학 선생이지. 고1 과학을 2시간 하고 고2 과학을 연달아 2시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헷갈려. 이건 지금 저기 뭐야, 지구과학이고 생명인데, 지구과학인데 갑자기 물리 원으로 가. 아이씨. 할 거면 물리 원보다 물리 2가 더 나은데 돈이 되니까. 물리 2는 일주일에 2번 한 달 하면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우리 학원 만들어진 초기에 실제로 총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와서 100만 원 제시한 적이 있다. 방학 동안에. 달에 100. 그러니까 2명이니까 1명이 100씩 내겠다. 그때 거절하지 말았어요. 그때는 좀 애들이 좀, 그때 내가 좀 자존심 세가지고 그때 거절하지 않았으면 인기 더 있었을 것 같아. 아, 청고등학교 애들 둘이가 천곡에 있는 과학 전문학원을 갔는데 과학 전문학원 그 원장이 못 가르친다 했대. 물리 2는 안 된다. 이 북구 진짜 그때 저 천곡에 있는 애가 그거에 남자 그러니까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대. 나는 몰라. 난 진짜 몰라. 그 학원 어딘지도 모르고 이건 몰라. 근데 거기 갔는데 못 가르친대. 물리 2는 안 된다. 이 동네에서 가르치려면 매곡동 우성수학학원 원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으라고 했대. 무릎 꿇지 않는데 와가지고 내 손을 잡더라고. 여학생 둘이가. 근데 내가 그때 좀 바빴거든. 그래서 수학으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 나는 지금쯤이면 빌딩 세울 줄 알았어. 그때는 거절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애 둘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지금은 물리수 못 가르쳐. 많이 잊어먹었어. 공부해야 돼. 그때는 공부 안 하고도 가르칠 수 있었어.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보자. 선 캄브리아 시대는 이거 외워야 돼. 기후 같은 거 외워야 돼. 기후 같은 거. 비교적 온난했어. 따뜻했다고. 따뜻했어. 그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 이게 확실한 건 아니야. 추정이니까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비교적 온난이야. 따뜻했다고 생각하면 돼. 수륙 분포는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큼 있었고 땅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대부분은 물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높지. 대부분은 물이었을 거야 아마. 자, 생물은 화석은 드물게 발견. 거의 없지? 이유 알지? 세 가지. 예. 세 가지 뭐지? 세 가지. 생명체가 너무 적었다. 예. 있다 하더라도 딱딱한 외피나 뼈가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화석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40억 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성되고 압력받아가지고 깎여 풍화 침식됐을 것이다. 자, 요거 하자. 바다에서의 최초의 생명체 출현. 남세균이지, 남세균. 그게 남세균은 어떻게 보면 뭐야?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야. 뭔 말인지 알지? 예. 식물이라고 얘기할 까지는 없는데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야. 생물은 주로 바다. 왜 주로 바다하게? 이 선 캄브리아 시대는 뭐가 없었냐면 오존층이 없었어.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 태양이 보내주는 광선 중에 자외선을 막아줄 수 없어.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이야.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육지에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었어. 아예 없었어.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아까 얘기했죠. 최초 생명체야. 출현해서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뭐 해야 되나? 요거 혹시 있으면 해라. 응?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표현이야? 형광펜으로 낚은 건데 형광펜 있으면 표시해줘라. 스트라마톨라이트. 이게 뭐냐면 옆에 있잖아. 이걸 남세균의 화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남세균의 흔적이야. 남세균의 흔적이 좀 남아있어. 남세균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화석이 아니야. 스트라마톨라이트를 보면 남세균이 있었구나 할 때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같은 것도 있었구나. 그다음 단세포 생물, 단세포, 원시 해조류,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말기의 최소의 다세포, 잠시 출현. 잠시 출현.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되지.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형성했다. 해볼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거 외워야 된다. 지금 여기서 외울 게 두 개인데 에디아카라 동물군하고 잠시만. 에디아카라 동물군하고 뭘 외우더라? 일단은 하다가 또 나오겠지. 일단 요거 외워야 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오면 섬 컨버시구나. 얘가 뭐냐면은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뭐냐면 해면 동물 알아? 해면 동물? 우리 해면 동물이 뭐야? 해면 동물. 해면 동물. 이역. 해면 동물. 해면 동물 하면 어떤 동물 이름이 떠오르노? 해파리. 해파리 이것들아. 그 다음에 연체 동물 같은 것들. 미역은 원시 해조류지. 맞지? 요런 것들 이제 우리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한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한다. 자,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했어. 말기에 빙하기 한번 있었고. 괜찮지? 수륙분포는 이거 내 딱 느낌 오지? 고생대 말기에 뭐? 판게아. 판게아가 뭔데 우리말로? 초대륙. 맞나? 말기에 판게아. 근데 이 판게아라는 게 대륙이 합쳐졌다는 거잖아. 그럼 합쳐지면 어떻게 돼? 충돌하게 되지. 충돌하게 되고 올라온다. 충돌하게 되면 이게 지각이 융기하기도 하고 침강하기도 하고 맞지? 그러니까 대륙이 판으로 이렇게 섭입, 융기,
하니까 어떻게 돼? 화산 활동이랑 지진 활동이 빈번했던 거야. 합쳐진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돼? 땅이 뒤집히고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지구를 덮어버리고 예. 그럼 추워지고 빙하기 오고 산소 차단해버리고 온실효과 그래서 요 고생대 말기에 어마어마한 인류 대멸종이 지구에 5번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고생대 말기 대멸종이야. 원인으로 이 판게아를 쳐. 판게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 자, 생물 한번 보자. 생물은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어. 왜냐면 그 중기쯤에 고생대 중기쯤에 뭐가 형성되냐면 오존이 형성되거든. 오존층을 보통 우리가 오존층이 이게 고생대 중기야. 고생대 중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서류들이 올라오는 거지. 예.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육상생물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류도 사실은 고생대의 주인공은 육상생물이 아니야. 어류야, 어류. 이 고생대를 보통 우리가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 정말로 이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거든. 예.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야. 왜? 고생대 중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졌거든. 아, 목 아프다. 씨.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야, 완종류가 뭐야? 완종류가 뭐야? 완종류. 지느러미 있는 거? 완종류는 이제 조개야, 조개. 애들이 지금까지 수업해봤는데 100% 틀리더라고. 완종류가 조개야, 조개. 선생님, 조개는 폐감류 아닙니까? 맞는데 완종류가 조개야. 조개의 일종이야. 어류, 갑주어들이 번성했다. 육지에서는 이제 양서류, 곤충, 양치식물, 고사리,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출현이야, 출현. 거시식물은 중생대가 보통 거시식물 하면 중생대거든. 근데 고생대 말기에 거시식물이 살짝 출현을 하지. 출현 정도. 이제 말기에는 뭐가 일어났다? 대멸종. 지구에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생대잖아. 예.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 되게 무수하게 많은 종의 그 동물들, 식물들이 살고 있잖아. 예. 고생대는 더 많았을 거야. 진짜. 고생대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종이 살았을 거야. 근데 걔네들 중에 99%가 멸종했어. 멸종을 했어. 근데 멸종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한 마리도 안 살아남았다는 거야. 멸종은 한 마리도 안 살아남았다는 거야. 조금 살아남아서 이게 지금까지 왔다 이게 아니고 99%가 멸종이 돼버렸다니까. 남은 1%가 다 이렇게 분화돼서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고생대로 가면 되게 진짜 다양한 추측인데 어째 보면 우리 인류의 수만큼 많은 종이 있지 않을까. 그건 좀 오바긴 한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양각색의 특징과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거야. 확인을 못하지. 왜? 멸종이 99%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멸종을 봤습니까? 못 봤지.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판게아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지각 변동 일어나면 99% 정도는 멸종된다 이거지.
판기화 형성, 대규모 환산 분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판기화지 판기화. 지구 46년 중에 가장 큰 지각 변동이 판기화죠. 판기화. 자,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야. 이 말은 파충류가 번성했다는 뜻이거든.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은 가장 따뜻했대. 야, 따뜻하다는 게 뭐게? 따뜻하면 생명체가 몸집이 커져. 생명체가 몸집이 커져. 원래 진화 과정에서 있잖아.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게 진화야. 근데 왜 우리 지금 인간은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냐? 간단해. 지금 지구는 이 중생대에 비해, 신생대는 중생대에 비해서 좀 춥거든. 지금 간빙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추워. 그러면 우리 추우면 몸에 열을 덜 뺏겨야 되잖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몸집이 작아야지 열을 덜 뺏겨. 몸집이 작아야지 열을 덜 뺏긴다고. 어디 잘 숨을 수 있고 포근하게 감쌀 수 있고. 그래서 몸집이 우리 작은 거야. 근데 따뜻하잖아. 따뜻하면 열을 뺏기지 않잖아. 예. 우리가 추운 게 위험해, 더운 게 위험해. 추운 게 위험해. 잠시만. 여보세요? 알았다. 우리 전교일 때는 오늘 축구대회 나간다고 했는데 비 와서 취소했다. 자,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러니까 중생대는 따뜻하니까 열을 밖에 뺏길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커질 수 있는 거야. 덩치가 커지지. 이 따뜻했다는 것이 생명체의 몸집이 커진다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대. 와, 이거 중요하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우리 기억하나? 선 캄브리아 시대는 말기에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을 거 추정하지. 예. 고생대도 빙하기가 있었을 거로 추정해. 맞아? 예. 신생대는 4빙 3기잖아. 4빙 3기가 무슨 말이야? 4번에, 아니, 3빙 4기, 3빙 4간이지. 3번의 빙하기와 4번의 간빙기가 있잖아. 지금 우리 간빙기잖아. 예. 간빙기야. 간빙기야. 어쨌든 유일하게 우리 4개의 시대 중에 빙하기가 없었을 때는 중생대야. 이거 외워놔야 돼. 물어본다. 자, 수륙분포는 판기화가 이제 우리 고생대에 판기화 만들어졌지, 말기에. 예. 만들어졌잖아? 얘가 분리되는 거야. 분리가 된다고, 이제.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뭐가?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고, 그 중에 인도가 분리돼 북상을 했대. 원래 인도는 저기 남반구에 있었어. 저 밑에, 저 밖에 있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던 인도가 그만큼 북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중생대와 신생대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쉽게 설명해서 호주에 있던 땅이 저 어디쯤, 저 쿠바쯤 와 있는 거야. 아니, 호주에 있던 게 인도니까 호주에 있던 것이 지금 일본 약간 밑에 올라온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 형성되었다. 요것도 표시. 요거 2개 외우면 된다. 봐라.
첫 번째 빙하기, 두 번째 대서양과 인도양, 그 다음에 안데스와 로키 산맥.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생명체로는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대. 뭐 중생대의 표준어석이니까. 육지에서는 공룡, 파충류, 거시식물, 그냥 나무지. 그럼 조류, 작은 크기의 포유류, 속시식물은 출현. 속시식물의 출현이니까 이제 신생대에 와가지고 번성했겠지. 속시는. 요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말기에 또 뭐가 왔어? 대멸종이 왔어. 원인은 소행성 충돌. 증거 있나? 있다. 크리에이터. 운석 구덩이들이 발견되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증거 있다. 저기 남미에 가면 대풍만큼 큰 크리에이터가 있다. 중국도 이런 거 많다. 중국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거기는 별게 다 있다. 아니 중국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축복받은 땅은 미국 땅이고 미국 땅은 축복받은 땅이야.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배 타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로 들어가잖아. 그 미국 땅에 있던 그 인디언들을 몰아내지. 예. 미국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다. 우리 땅이 등급이 있거든. 미국 땅은 대부분 1등급이야.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밀을 어떻게 수확하냐면은 우리는 모내기를 하잖아. 예. 한 모 심어줘야 되잖아. 그래 쌀이 일어나지. 걔네들은 땅에 그냥 씨를 뿌리면 자라. 걔네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뿌려. 걔네들 보면 헬기를 뿌려버리잖아, 씨를. 땅이 너무 좋아. 참고로 우리나라 땅은 보통 3등급, 4등급입니다. 저주받은 땅이다. 우리나라 땅은 농사 짓기는 저주받은 땅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땅은 진짜 좋은 땅이지. 곡물을 던지면 심으면 자라고. 석유가 팡팡 나고 석탄이 팡팡 있고 이것저것 광물들이 많고 금도 많고 거긴 천연가스도 많고 다 있어. 근데 그 땅을 뺏은 거지. 뭐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다. 있었다. 자, 신생대는 보자. 지금이잖아.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입니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입니다. 포유류의 시대. 대체로 온난했으나 중기까지 맞지? 예.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보통 얘를 사빙삼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반대로 적었나? 지금 빙하기가? 지금 간빙기 아이가? 빙하기 중에 좀 따뜻한 시기. 빙하기 중에 약간 따뜻한 거구나. 왜냐면 이게 사빙삼간이거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네. 지금 사빙삼간이거든 이게. 사빙삼간.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그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빙하기 중에 약간 따뜻한 시기라고 볼 수 있지. 갑자기 이 가면 그게 떠오르는데 그거에 너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지배했던 민족이 어딘지 알아? 몽골. 몽골이야. 몽골이 유럽까지 먹잖아. 예. 그때가 빙하기였어. 갑자기 왜 그 시절에 유럽을 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 유라시아나 유럽을 먹을 수 있었냐면 그때가 빙하기라 가지고 빙하기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빙하기 되면은 풀들이 잘 자랄까 덜 자랄까?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더라고. 약간 빙하기면 풀이 잘 자라.
물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목초지가 생겨. 그래서 그 칭기스칸 앞뒤로 100년을 보잖아. 몽골의 말 생산량이 40배가 증가합니다. 말이 엄청나게 자란 거야. 근데 말이 자라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풀을 심을 땅이 없어가지고 유럽을 쳐들어갔대. 몽골이 유럽에 가서 한 게 뭔지 알아? 가서 다 불태우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목을 다 베버리고 그 땅에다가 풀을 심었어. 무섭지? 보통 정벌하면은 노예를 걷어가거나 뭐 약탈, 수탈을 해야 되는데 싹 다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그 불을 태워야지 거기에 풀이 잘 자라거든. 풀을 심었대. 그게 무서워. 그 몽고가 진짜 무서운 그거야. 유럽 애들이 무서웠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뭐 노예가 되라, 항복해라 이게 아니고 묶어놓고 강 앞에 데리고 놓고 목만 자르는 거야. 걔가 목을 자르거든. 목 자르다가 힘들면 술 먹고 잔대. 그리고 일어나가서 목을 또 자른대. 아, 실제로 그 기록돼 있어. 러시아의 어떤 성을 딱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불을 지르더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러시아 그 강변에 줄을 일렬로 쭉 묶어서 세우더래. 그러더니만 그 다음 칼 들고 가서 목을 자르더래. 턱턱턱턱. 한 2시간 자더니 힘드니까 술을 먹고 파티를 열더니만 잠을 자더래. 묶어놓고. 그리고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목을 베더래. 그 짓을 3일 밤낮을 했대. 다 죽였대. 하여튼 그렇대. 갑자기 빙하게 하니까 그게 떠오르네. 자, 수륙 분포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졌다. 자, 여기 밑줄. 히말라야와 알프스. 히말라야, 알프스. 아까 전에 저기 위에 인도 대륙이 올라왔잖아. 북상했지. 중생대 때 맞아? 북상했는데 북상하다가 인도 대륙이 북상하잖아. 북상하면서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혀가지고 융기된 게 히말라야잖아. 맞아? 그러니까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부딪혀가지고 융기한 거잖아. 산처럼 솟아오른 거잖아. 그게 히말라야지. 그리고 알프스 산맥도 그렇고. 알프스 산맥 똑같아. 알프스판하고 유럽판하고 부딪혀가서 올라온 거야. 현대와 비슷한 수력 분포다. 지금 현재가 뭐 생성되니까. 화폐석 알지? 그냥 포유류, 조류, 속시식물,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요 정도 됐나? 근데 이 화폐석이 뭔지 아나? 화폐석이 아까 얘기했던 유공충이다. 유공충인데 유공충 중에서도 동전 모양으로 생긴 동전 모양의 유공충이다. 아까 보면은 화폐석 앞에 보면은 그림이 있거든. 이 동전처럼 생기지 않았나? 동전처럼 생기지 않았나? 아닌가? 근데 화폐석은 조개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전에. 맞지? 그럼 물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아는지 모르겠는데 석유들이 또 바다에 많이 묻혀있다. 맞지? 석유가 바다에 많이 묻혀있다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석유하면 중동만 생각하는데 중동도 예전에 바다였거든. 대부분의 석유들은 옛날에 바다였단다. 석유가 언제 많이 묻혔다 했어? 고생대를 했잖아.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 맞아?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많이 묻혔어. 바다. 중동은 옛날 바다였거든. 넘어갈까요? 자, 대멸종. 이건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
대멸종은 보자. 대멸종. 대멸종은 별거 없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생물이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하는 거야. 짧은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하면 대멸종이라고 해. 대멸종의 원인은 많은데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겠지. 예.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변화했다든가 운석 충돌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렇지? 그 다음에 산소량이 급감했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 다 있네. 옆에 읽어봐라. 예. 이런 것들을 의해서 두 번째, 대멸종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미추. 거기 보면 고생대 몇 번 있노? 3번. 고생대 3번 있다. 중생대 몇 번? 2번. 신생대는 대멸종이 없었다. 신생대는 대멸종이 없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대멸종 3번이다. 이 봐라. 이만큼 있던 게 이렇게 떨어졌잖아. 쌤, 한 2배밖에 안 떨어졌는데 아니다. 이거 99% 멸종이다. (99% 멸종했다). 싹 다 뒤졌다 그냥. 총 5번. 가장 클 때가 언제다? 고생대 말기. 이것도 외워야 된다. 예. 자, 여기 있는 것들 한번 그냥 읽어봐봐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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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읽어야 된다. 꼭 읽어봐라. 자, 대멸종 이후의 변화 한번 보자. 대멸종 시기에는 생물의 과가 많이 줄었대. 맞아? 예. 그리고 종이 달라진대.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환경에 적용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 과가 뭐고 종이 뭐야? 생물에서. 기준 있죠. 우리 생명체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게? 종 아이가? 예. 종. 그 다음에 종 위에 뭐가 있는데? 과. 속. 그 다음에 목. 과. 그 다음에 목. 목. 강. 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걔는 우리가 몇 개 없어. 식물계, 동물계밖에 없어. 문도 있고 강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과가 뒤졌다며. 예. 과가 많이 죽었어. 줄었지. 근데 종이 크게 달라졌대. 또 분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99%가 죽었댔잖아. 남아있는 1%가 분화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남아있는 1%를 가지고 이 넓은 지구에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이 남아있는 1%가 다 흩어지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분화가 되잖아. 종으로 분화가 된다고. 대표적인 게 너희 호랑이랑 고양이는 속까지는 같다? 개, 문, 강, 목, 과잖아. 예. 과부터 가고 이제 고양이 과가 있거든. 고양이 과, 고양이 속, 종이 호랑이.
호랑이는 고양이 과, 고양이 속, 호랑이야. 그러니까 종이 분화됐다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야, 호랑이랑 고양이랑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었어. 아주 가까운 친척인 거야. 저 멀리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와서 갈라져.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여기 유전적 이거 안 적어놨네. 여기 다양종 있지. 예. 여기도 이렇게 적어줘.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데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종인데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유전자에 따라서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뭘 잘하고 누구 뭘 못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이 있었어. 있는데 똑같은 종 안에서 좀 추위에 조금 더 강한 유전자, 좀 추위에 약한 유전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멸종 시기에 와서 한번 쓸어버리니까 추위에 약한 유전자를 가졌던 놈들은 다 죽어버린 거야. 강한 놈만 살아남았지. 예. 그럼 얘네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종 안에서 추위에 강한 놈들만 살아남은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또 특징을 또 갈라지는 거야.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쓸데없는 유전자, 그 생활에 부족한 유전자들은 죽어버리는 거야. 남은 유전자가 또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갈라진다. 따뜻하기만 그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 예. 그 안에서 뭐 많겠지 뭐 순발력이 좋은 유전자 이런 것들, 뭐 키가 작은 유전자. 사실 지각변 이런 환경 변동에 의해서는 사실 키가 큰 것보다 작은 게 유리해. 잘 숨고 야 하늘 위에서 돌이 떨어져도 키 큰 놈은 먼저 맞을 거 아니야. 속된 얘기로. 예. 맞잖아. 그리고 보통 덩치 키 크고 다리 긴 놈들 좀 느리지. 우리 같은 애들 좀 빠르다고. 뻘뻘뻘뻘 거리면서 잘 뛰어다니잖아. 자, 개념 속속 보자. 최초의 육생 생물이 등장했을 때는 언제야? 아? 고생대. 고생대. 고생대 언제? 중대. 고생대 중기. 왜? 왜 고생대 중기야? 오존층 형성. 오존층 형성돼서. 오존층 형성돼서. 자, 최초의 광합성 식물은 선캄브리아 시대. 현재 비스은 신생대지. 공룡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가 되겠지. 맞아? 예. 자, 지질 시대 동안 생물 동물계 진화 순서는 무척추,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가 예. 지질 시대 동안 동물의 진화 순서는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다. 어류 앞에 뭐가 있냐면 남세균 같은 것들이 있거든. 얘를 뭐라 불렀더라? 아까 내가 얘는 뭐라 불렀지? 무척추. 무척추가 맞나? 잠시만. 맞네. 뭐 그럴 수 있지. 무척추 동물, 어류. 맞지? 어류부터가 척추동물이니까 맞지? 예. 맞네. 근데 틀렸네? 풀어봤는데. 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고생대에는 양치식물이,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나? 맞지?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하잖아. 예. 그 거시식물의 출현은 고생대 말기다. 하지만 번성은 중생대다. 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판계아가 분리되는 중생대 초기가 고생대 말기지. 맞아? 예.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는 생태계가 이전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가 어렵나? 회복했지? 예. 회복했다. 내신 탄탄 한번 풀어봐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예. 나도 15분 쉬어야 될 거야. 됐지? 예. 기록 중단.